봅시다. 시간 좀 남겠는데. 난 여기에 가는 것도 그날 누울 때 없어 넣어놓고 왔어요. 봅시다. 정신 차리네.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만화에 보면 이제 어떤 캐릭터가 엄청난 이 의지와 절개를 가지고 있어서 죽음을 맞이하는데 선체로 죽은 약간 그런 캐릭터가 있는데 약간 선체로 죽은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꼿꼿한 자세로 눈만 감고 있지? 기행 같아. 지원이는 아무것도 안 하는 점점 숙였잖아. 눈이 안 보여. 자고 있는지 안 자고 있는지. 근데 그냥 이 수업을 하면서 자고 있는 건 못 본 것 같아. 뭐 눈을 감고 있었던 순간 했었겠지. 근데 저 강의실에 수업하고 있을 때 내가 돌아다니면서 자고 있는 거 많이 봤어. 쟤또 자고 있네. 그 딱 유리에 보이는 그 라인, 이쪽 라인에 앉아있더라고. 아, 쉬는 시간이었어? 확실해? 아니 지원 중요한 건 넌 30분을 늦고 그렇게 했잖아. 이게 1교시 30분 수업하고 이게 4다른 사실 몰라. 그러면 실제로 20분 수업한 거네 거의? 아니야. 너무 맞는데 뭔가. 자 봅시다. 자 A, B를 이해하는 용어로 11번 봅시다. A는 뭐였냐면요 그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였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B는 어디 갔냐? 여기서 염두에 두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유의지와 다르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이 B는 뭐 말하는 거야? 그 첫째, 둘째 나오는 요거 말하는 거다. 그쵸? 첫째, 둘째 나오는 요거 말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 둘 중에 뭐가 차이가 있느냐? 라고 하면 둘 중에 차이는 뭡니까? 얘는 선결정도 뭐 한다? 자유의지로 인정한다. 얘는 뭐야? 선결정은 자유의지로 인정 안 하고 무작위만 자유의지가 될 수 있다. 요 관점이다. 그쵸? 자, 이 관점에서 어떤 선택을 원해서 한다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A가 있을 수 없다. 자, 그러니까 원해서 하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A가 있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욕구 충족적 관점에서는 선결정을 하든 뭘 하든 다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A가 있을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가 되겠죠. A 입장에서 자유의지는 항상 있다고 보는 거니까. 자, 다음 2번 어떤 선택을 원해서 한다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B가 있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있을 수 없다가 아니라 있을 수 있다가 이 밑에 있는 여기서부터 나오는 이 지문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뭐 하면 무작위에 의해서 선택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선택을 안 받고 그러면 그거는 주체가 있는 거니까 원해서 했다고 볼 수 있지. 그렇죠? 자, 다음 어떤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다면 A가 있을 수 없다. 맞나요? 아니지. 있을 수 있지. 자, 다음 4번 어떤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다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B가 있을 수 없다. 맞죠? 자, 선결정되어 있는 건 자유의지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다음 어떤 선택을 예를 들어서 원해서 했고 심지어 선결정도 되어 있지 않아. 그러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A와 B 둘 중 어느 것도 있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선결정되어 있지 않다면 나타냈죠. A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도 뭐라고 돼야 돼? 있을 수 있다가 되겠지. 그렇죠? 어느 것도 있을 수 없다 하는 말. 자, 다음 12번
니은의 이유로라고 되어 있는데 니은은 자유의지 논증의 무작위 과정을 고려할 때 결론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관점에서 결국은 무작위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반자유의지 논증은 틀렸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럼 그것과 똑같은 의견이 뭐가 있는데 5번이다. 그렇죠? 자, 어떤 선택은 자유의지의 산물이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지. 첫째, 둘째 다 충족해. 그러고 나서 선택을 안 바꿔. 그러면 자유의지가 있다 라고 보는 거니까 5번이다. 그렇죠? 자, 다음 13번. 자, 적절한 거 찾으랍니다. 기억에 입각하여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 반자유의지 비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H의 가설에 따르자면 인간이 결정을 내릴 때 발생하는 신경사건이 있기 전에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 알게 해주는 다른 신경사건이 매번 뇌에서 발생한다 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이 세운 가설이야. 이 사람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선결정이 매시 매분 매초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맞죠? 자, 잠깐만요. 그런 관점에서 H의 실험은 피실험자의 왼손과 오른손에 각각 버튼 하나가 주어지고요. 자, 두 버튼 중 어떤 버튼을 누를지 특정 시점에 결정한답니다. 자, 그 결정의 시점과 그 이전에 발생하는 뇌 신경 사건을 동일한 피실험자에게 100차례 관측한대요. 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특정 시점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무작위가 있을 수 없느냐,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따라서 입증이 됐다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말로 하면 뭔데? 선결정 인증된다 이 말입니다. 맞죠? 자, 선결정이 맞아. 그러면 선결정 과정을 고려할 때 결론을 거부해야 된다? 아니지. 받아들여야지. 맞죠? 자, 다음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서 입증된다면 선결정이다. 그쵸? 무작위 과정은 참일 수밖에 없다. 맞나요? 아니지. 무작위 과정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정확하게 말하면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가 돼야 되겠지. 자, 다음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말하면 뭐야? 무작위가 있다는 거야?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있을 수도 있다. 맞죠? 그러니까 무작위는 있어. 무작위는 있는데 그 안에 자유의지는 있을 수도 있다가 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실험 결과에 대해서 입증되지 않는다면 선결정 과정 참일 수밖에 없다. 아니지. 거짓일 수밖에 없죠. 자, 다음 4번.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서 입증되지 않는다면 무작위 과정을 고려할 때 결론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무작위 입증되지 않았어. 자, 무작위 과정을 고려할 때 결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맞는 말인데 왜 맞는 말일까요? 자, 요게 어찌됐건 선결정 과정은 선결정 과정은 부인되었어.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 고려할 때의 결론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건 자, 아까 쌤이 얘기했듯이 자유의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맞지? 그런데 어떠한 특정 상황에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야? 반자유의지 논증은 이제 비판을 받는 거란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무작위 과정을 고려할 때 결론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맞지?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게 틀린 말이 될 수는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틀린 말이 될 수는 없어요. 자, 다음 H의 가설의 실험 결과에 의한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반자유의지 논증의 결론을 받아들여야 된다.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아니지. 그렇죠. 자, 선결정 과정과 관련돼서도 고려하고 그 다음에 무작위와 관련돼서도 고려해. 그래서 그거의 결론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이제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자, 다음 14에서 17 요거 메타버스 봅시다.
메타버스는 초월이라는 의미의 메타와 그 다음에 이제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현실 세계와 가상 공간이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공간을 말한대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현실 세계랑 가상 공간이 서로 뭐 한다? 상호작용한다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가상 세계에서 일어났던 일이 현실 세계에 영향을 주고 현실 세계에서 일어났던 일이 가상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그게 메타버스라는 거야. 그렇죠? 자, 감각 전달 장치는 메타버스 속에서 사용자를 대신하는 아바타가 보고 만지는 것으로 설정된 감각을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장치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뭔데? 감각 전달 장치를 말한대요. 자, 그래서 이 감각 전달 장치는 감각 전달 장치는 사용자를 대신하는 아바타가 직접 감각해, 보고 만져.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설정된 감각을 사용자에게 전달합니다. 그럼 이 전달하는 건 어디에서 전달하겠어? 현실로 전달하는 거겠지. 맞죠? 그러면 가상 공간에서 경험했던 그 공간을 현실감 있게 체험하면서 우리는 뭐 하게 돼? 몰입하게 되겠죠. 자, 따라서 시각을 전달하는 장치인 HMD는 자, 얘는 뭘 전달해? 시각을 전달합니다. 사용자의 양쪽 눈에 가상 공간을 표현하는 시차가 있는 영상을 전달한대요. 사용자의 양쪽 눈에. 자, 시차라고 하는 건 한 물체를 서로 두 개의 지점에서 봤을 때 방향의 차이가 있다라는 걸 말합니다. 왜 그런데 우리의 눈은 한 개야, 두 개야? 두 개야, 맞죠?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는 걸로 이제 시차가 있는 영상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뭐야? 우리가 저거를 진짜 우리 눈으로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겠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전달된 영상을 뇌에서 조합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는 공간과 물체의 입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맞죠? 우리가 눈이 한 개면 입체감이 좀 덜 느껴집니다. 맞죠? 근데 눈이 두 개면 얘를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입체감이 느껴지는데 화면을 카메라를 이렇게 구성해놓고 이렇게 바라보게 하면은 우리 눈으로 바라보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뭐가 느껴져? 입체감이 느껴지겠지. 맞죠? 자, 가상 공간에서 물체를 접촉하는 것처럼 사용자의 손에 감각 반응을 직접 전달하는 장치로는 가상현실 장갑이 있답니다. 자, 그래서 가상 공간에서 물체를 접촉하는 것처럼 사용자의 손에 감각 반응을 직접 전달하는 장치는 가상현실 장갑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까 눈으로 보는 거랑 다르다. 저거는 접촉하는 거 손으로. 자, 가상현실 장갑은요, 가상 공간에서 아바타가 만지는 가상 물체의 크기, 형태, 온도를 사용자가 느낄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당연하지. 그러니까 느끼게 하려면 당연히 이런 게 느껴져야겠죠. 자, 그러니까 이 이외에도 가상현실 장갑은 사용자의 손가락 및 팔의 움직임에 따라서 아바타를 움직이게 할 수 있대요. 그래야지 뭔가를 만지고 하는 게 제대로 느껴질 거 아니야. 난 이렇게 가만히 있고 여기에만 느껴지면 만지는 느낌이 안 되잖아. 맞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사용자가 진짜로 손을 움직이는 것처럼 하는 게 그대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손가락 및 팔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아바타를. 장갑은. 자, 다음 사용자의 움직임을 아바타에 전달하는, 자, 이거 봐봐. 사용자의 움직임을 어디로? 아바타로 전달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위에는 전부 뭐였어요? 아바타가 만지는 걸 느끼는 거야. 맞지? 근데 일단 요거는 뭐야? 사용자의 움직임을 일단 아바타한테 전달해. 그러고 나서 공간을 이동시켜, 아바타가. 그러면은 그 아바타가 이동하면서 느끼게 되는 그 감각들을 또 나한테 전달하겠지. 맞죠? 자, 그래서 아바타에게 전달하는 공간 이동 장치를 이용하면, 이번에는 공간 이동 장치네. 맞죠? 사용자는 몰입도 높은 메타버스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간 이동 장치인 가상현실 트레드밀이라고 하는 게 있대요. 자, 이 가상현실 트레드밀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360도 방향으로 사용자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바닥의 움직임을 지원한답니다. 그러니까 밑에 그 런닝머신 같은 이제 요 무슨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거 벨트가 있고 그게 지금 360도 방향으로 사용자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지금 바닥의 움직임을 지원한대요. 자, 그래서
가상현실 트레드밀과 함께 사용되는 모션 트래킹 시스템은 사용자의 동작에 따라서 아바타가 동일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동기화하는 시스템이래요. 자, 모션 트래킹 시스템은 사용자의 동작을 아바타에게 동기화하는 시스템입니다. 동작 센서, 그 다음에 관성 측정 센서, 그 다음에 압력 센서 등으로 구성된대요. 자, 그래서 동작 추적 센서는 사용자의 동작을 파악하며 관성 측정 센서는 사용자의 이동 속도 변화율 및 회전 속도를 측정한대요. 자, 동작 추적 센서는 사용자의 동작 파악하고요. 관성 측정 센서는 이동 속도 및 변화율, 회전 속도를 측정하고요. 압력 센서는 서로 다른 물체 간에 작용하는 압력을 측정한대요. 자, 만약 바닥에 압력 센서가 부착된 신발을 신고 뛰면 압력 센서는 지면과 발바닥 사이에 압력을 감지하여서 사용자가 뛰는 힘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야? 사용자가 뛰는 이 압력을 바탕으로 이 사람이 시속 몇 킬로로 뛰는지를 계산해서 실제로 그것처럼 느끼게 만들겠지. 그렇죠? 자, 모션 트래킹 시스템이 사용자의 동작 정보를 컴퓨터에 전달하면 컴퓨터는 사용자가 움직이는 방향과 속도에 맞춰서 트레드밀의 바닥을 제어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트레드밀,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움직이면 자꾸 공간 뚫고 나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트레드밀이 계속 도는데 이제 요 사용자가 움직이는 방향과 속도에 맞춰가지고 트레드밀의 바닥을 막 제어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움직이는 방향 속도에 맞춰서 트레드밀 바닥 제어하고요. 이와 같이 사용자의 이동 동작에 따라서 트레드밀의 움직임이 변경되기도 하지만, 자, 이동 동작에 따라서 트레드밀의 움직임이 변경되기도 하지만 아바타가 존재하는 가상 공간의 환경 변화에 따라서 트레드밀 바닥의 진행 속도 및 방향, 기울기 등이 변형되기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가상 공간에 갑자기 오르막길이 생겨. 그러면 뭐도 트레드밀도 살짝 이렇게 경사가 생기는 거야. 맞죠? 그러면 실제로 이 사람이 느끼는 건 뭐야?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겠지. 그렇죠? 또한 사용자의 움직임이나 트레드밀의 작동 변화에 따라서 HMD에 표시되는 가상 공간의 장면이 변경되어서 사용자는 더욱 현실감 높은 체험을 할 수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누가 걸어가잖아. 그러면 주변의 환경이 변할 거 아니야. 이 주변의 환경이 변하는 건 뭘로? 이게 약간 시각이랑 관련되어 있었잖아. 맞죠? 그러니까 시각 장치와 관련되어 있는 환경들이 막 변하는 거야. 맞죠? 그러면서 실제로 걷는 것 같은 현실감 높은 체험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거겠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감각 전달 장치와 공간 이동 장치는 사용자가 메타버스에 몰입할 수 있게 한다. 맞나요? 당연히 맞는 말. 지금 여기 나왔던 장치들이 전부 메타버스에 몰입하도록 만든 거야. 자, 다음 2번. 공간 이동 장치는 현실 세계 사용자의 움직임을 메타버스의 아바타에 전달한다. 맞죠? 공간 이동 장치는 현실 세계 사용자의 움직이면 그거를 아바타에 적용해가지고 이제 움직이게 만들면서 환경을 그 가상 세계 현실에 움직이게끔 만들어요. 맞죠? 아바타를 움직이게 하는 거. 얘는 아바타를 사용자가 먼저 움직인다고 했어요. 자, 다음 HMD는요. 자, 사용자가 시각을 통해서 메타버스의 공간과 물체의 입체감을 느끼고 한다. 맞죠? 양쪽에서 보게 만들어서. 양쪽이 아니죠. 그러니까 두 개의 시점에서 보게 만들어서. 자, 다음 4번. 감각 전달 장치는 아바타가 느끼는 것으로 설정된 감각을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맞죠? 자, 감각 전달 장치는 그 감각을 사용자한테 전달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저 장갑이 있거든 간에. 자, 다음. 가상현실 장갑을 착용하면 사용자와 아바타는 상호 간의 감각 반응을 주고받을 수 있다. 여기 틀린 게 뭐 때문일까요? 틀렸어. 자, 봐봐. 여기까지 봐야 돼. 감각 반응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요? 감각 반응을 주고받는 게 아니고 뭘 주고받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장갑을 끼고 있는 사람은 힘을 주는 거야, 맞지? 그러면서 형태를 변화시켜. 감각은 누구만 받아? 사용자만 받습니다, 아바타한테. 맞죠? 자, 그래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감각 반응을.
아바타의 감각은 사용자한테 전달돼. 근데 사용자의 감각이 아바타한테 전달돼? 그건 아니지. 사용자는 감각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이 움직임만 전달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다음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A는 가상현실 트레드밀이네요. 트레드밀. 자, 관성 측정 센서는 사용자의 이동 속도와 뛰는 힘을 측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뛰는 속도, 뛰는 힘은 뭐? 이거 누르는 그렇지 압력. 자, 다음 HMD에 표시되는 가상 공간 장면의 변경에 따라서 HMD는 가상현실 트레드밀을 제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가 틀렸어요? 지금 HMD는 아까 뭐라고 했어? 시각이라고 했어. 맞지? 그러니까 트레드밀을 제어할 필요 없지. 트레드밀은 행동 걷는 거니까. 그렇죠? 야, 얘는 뭘 바꿉니까? 장면을 바꿔주죠. 시각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자, 다음 3번. 가상 공간에서 아바타가 경사로를 만나면 가상현실 트레드밀의 바닥의 기울기가 변경될 수 있다. 그렇지. 경사로를 만나면 변경되겠죠. 아까 예시 얘기했다. 그렇지. 자, 다음. 모션 트래킹 시스템은 4번. 아바타의 동작에 따라서 사용자가 동일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동기화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모션은 목 움직이는 거잖아. 그치? 목 움직이는 거. 일단 누구 동작이라고? 그치. 사용자의 동작을 아바타가 받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사용자, 다음 여기는 아바타. 자, 다음 아바타가 이동 방향을 바꾸면 가상현실 트레드밀 바닥의 진행 방향이 변경되어서 사용자의 이동 방향이 바뀌게 된다. 맞나요? 사용자의 이동 방향이 바뀐다는 게 무슨 말이야? 나는 지금 이 장비 다 끼고 있는데 내가 일로 가다가 갑자기 일로 걸어가는 거야. 그게 아니지. 내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뭐 하는 거야? 트레드밀이 바뀌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동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고 트레드밀이 바뀌는 거죠. 자, 봅시다. 말은 되게 어렵게 적혀있는데 문제가 너무 쉬워가지고. 자, 선생님이 학교에서 바꾸면 좀 어렵게 바꿀 수 있겠죠. 봅시다. 동작 추적 센서의 하나인 키넥트 센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보기를 읽으면서 여기에서 좀 유심히 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 얘는 지금 어떤 종류라고? 동작 추적 센서라고. 자, 그래서 적외선 카메라와 RGB 카메라 등으로 구성된답니다. 적외선 카메라는 광원이 발산된 적외선이 피사체의 표면에 반사되어 수신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여 피사체의 입체 정보를 포함하는 저해상도 단색 이미지를 제공한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아까 H머시기 그 시각이랑 좀 비슷한 거네. 맞죠? 근데 막 아주 해상도 높은 건 아니고 좀 해상도 낮게 좀 전달하나 봐. 자, 다음 RGB 카메라는 피사체의 고해상도 컬러 이미지를 제공한대요. 자, 적외선 카메라는 저해상도, RGB 카메라는 고해상도 이미지를 제공하는데, 자, 키넥트 센서는 저해상도 입체 이미지를 고해상도 컬러 이미지에 투영하여 사용자가 검출되는 경우 그림과 같이 신체 부위에 대응되는 25개의 연결점을 선으로 이은 골격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자, 밑에 선지 볼게요. 키넥트 센서 아까 뭐라고 했어? 동작을 감지하는 거야. 맞죠? 동작을 감지하는 센서인데 가상 공간에 있는 물체들 간의 거리를 측정하여 입체감을 구현할 수 있다. 맞나요? 맞아? 키넥트 센서는 아까 뭐라고 했어? 동작이야, 동작. 맞죠? 자, 시각과 관련되어 있는 건 뭐 있어? 적외선 카메라랑 RGB 카메라 있지. 그런데 지금 키넥트 센서는 뭐야? 동작을 입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동작을 받아들이는 거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물체들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건 누가 해야 돼? 카메라가 해야지. 맞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물체들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게 아니고 동작을 파악하는 센서죠.
자, 다음 키네틱 센서가 확보한 사용자의 춤추는 동작 정보를 바탕으로 아바타의 춤추는 동작이 구현될 수 있다. 그렇게 될 수 있지. 왜? 키네틱 정보를 바탕으로 어찌됐건 간에 지금 그 사람의 몸을 점점점점점 해가지고 이 사람의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 수 있잖아. 자, 다음 키넥트 센서와 관성 측정 센서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걷는 자세 및 이동 속도 변화율을 파악할 수 있다. 그치. 키넥트 센서 아까 뭐라고 했어? 동작을 파악하는 거. 그 동작 파악하는 거 막 그 보는 거 여러 개 있었잖아. 그치. 관성이랑 압력이랑 뭐식이랑 맞죠. 자, 그래서 지금 관성 측정 센서를 이용하면 걷는 자세, 이동 속도, 변화율 이런 거 측정할 수 있지. 그렇죠. 자, 다음 연결점 수와 위치의 제약 때문에 사용자의 골격 이미지로는 사용자의 얼굴 표정 변화를 아바타에게 전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연결점의 수와 위치의 제약 때문에 골격 이미지로는 사용자의 얼굴 표정 변화. 그렇지. 연결점 수랑 위치는 주로 뭘 나타내는 거야? 동작의 모양 나타내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동작의 모양 나타내는데 얼굴 표정은 볼 수 없지. 맞죠? 이렇게 해가지고 점만 찍혀 있을 텐데. 맞죠? 이거를 바탕으로 기계를 움직여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보겠죠. 자, 다음 적외선 카메라의 입체 이미지와 그 다음에 RGB 카메라의 컬러 이미지 정보로부터 생성된 골격 이미지가 사용자의 동작 정보를 파악하는 데 사용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적외선 카메라, 그 다음에 RGB 카메라 정보로부터 생성된 골격 이미지가 사용자의 동작 정보를 파악하는 데 사용되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이 이미지를 제공해가지고 어디로 넘어가? 이 키넥트 쪽으로 넘어가서 동작과 연결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여러분들 그거 아닙니까? 사실 나도 정확하게 잘 모르긴 한데 그 게임 중에 왜 그 막 이렇게 막 그 동작 따라해야 되는 게임 있잖아. 춤 따라해야 되는 게임 본 적 있어요? 그거 실제로 사람이 다 추는 거더라고. 그렇지? 실제로 그 사람들이 다 추면 이제 저런 식으로 점점점점점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저기 그래픽상에 구현해가지고 만들고 그거를 이제 우리 보고 따라추게 만드는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그런 종류겠죠. 저 점은 아 시간 많이 남았는데 좀 쉬웠나? 집 빨리 가고 싶어. 잠깐만. 그러면 계산해봐. 지금 일단 25분 빨리 간다 쳐. 아까 혹시 몇 분짜리 계산할 수 있어? 계산 가능? 대략 계산하면 좀 그게 있으니까 뭐 짧게 5분으로 잡을게요. 20분? 25분은 빨리 가는 건데. 집에 갈 수는 없고요. 뭐라고? 기대하는 것 같다고? 빨리 맞지. 빨리 맞춘 적이 있어 근데 그래서 없지. 어떻게 빨리 맞춰요? 빨리 맞춰야 되지. 뭐라 해야 되지? 선 결정되어 있는 거야. 자유의지가 없어. 선 결정되어 있어요. 사실 나 독서를 안 봤거든. 독서론이나 봅시다. 시간 남는데. 독서론 해도 시간 남을 것 같은데. 독서론 보고 좀 쉽시다. 자. 미술사를 다루고 있는 좋은 책이 많지만 학술적인 지식이 부족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자, 학술적인 지식이 부족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세계사를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면 아무도 안 배우지. 맞죠? 나도 그래. 혹시 세계사 선택한 사람이야? 아니지. 요즘 세계사라는 과목이 있어? 없지? 사탐에서 세계사라는 과목이 있어요? 있긴 있어. 잘 선택 안 하지. 좀 하면 약간 변태 같은 그런. 왜냐면 세계사 보면 되게 넓거든, 사탐 중에서. 제일 좁은 게 사문이랑 생명 아니야. 그래서 맨날 생명 사문 선택하는 거 아니야. 이번에 수능은 생명 사문 쉬웠대? 관심 없어? 뭔가에 최대 관심사 아니야? 아니 혹시 사탐론 하고 싶은 사람 없어요? 넌 할 사람 할 거야? 안 할 거야? 진짜?
무식하게 이러고 6개월 뒤에 마음 바뀌는 수능이 진짜 같은 데서 보고. 그 3월 모의고사 치고 나서 나 좀 안 될 것 같은데 그 5월 치고 나서 조금씩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6월 잡았더니 아 이거 평가원인데 안 되겠네 이러고 막 바꾸는 거 아니야? 근데 그때 바꿔도 됩니다. 바꿔도 돼요 그때. 열심히 이거 인문지문 읽어놓으세요. 어차피 인문지문에 나오는 게 다 태반 나오는 거예요. 그냥 개인적으로 윤사가 되지. 아니겠죠. 근데 나 생윤이랑 강훈이 왜 생겼지 모르겠는 입장이긴 하거든. 우리 때는 윤리와 사상밖에 없었단 말이야. 근데 윤리와 사상을 너무 사람들이 근데 그때 약간 메인이긴 했어. 메인이긴 했는데 내가 할 때 제일 메인이었던 게 한국지리.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지리 없죠? 지리 있어? 있어. 아, 한지 세계지리 다 있어. 한지 요즘 많이 선택해? 아예 안 해? 아 세질 더 많이 해. 아, 진짜 그게 범위가 좁아서 그런가? 등급 따기 어려워서 등급표율이 안 나와서 하여튼 우리 때는 메인이 한지 근현대사 있었어요. 여러분 근현대사 지금 없지. 동아시아사로 바뀐 거 아니야? 동아시아사 있는 거 맞지? 근현대사랑 한지랑 윤리와 사상 그게 거의 메인이었거든요. 아 사회문화까지 해서 4개가 거의 메인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 4개 일단은 시험 해놓고 그 중에 2개 이제 시험 치고 나머지 2개는 자고 약간 이랬단 말이에요. 하여튼 윤사 재밌는데 사람 많이 안 하더라고요. 생각이 모르겠어요. 하여튼 자 그래서 이거 왜 얘기하냐면요.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무언가를 읽을 때 학술적인 지식이 있으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미술사 지문이나 이런 거 자주 나오잖아. 그치? 뭐 고전주의니 뭐시기니 우리 지난번에 봤던 나도르노니 뭐니 이런 거. 사실은 그런 것들이 뭐냐면 학술적인 지식이기도 한데 세계사적 지식이 많으면은 우리가 서양 철학 배우거나 서양 어떤 예술사적으로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세계사를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고 안 배워요. 이제 그게 문제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런 것들 좀 읽을 때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에서 미술에 대해 막 알아가기 시작한 나와 같은 독자도 이해할 수 있다고 알려진 곰브리츠의 서양 미술사를 선택해서 대학생들 진짜 많이 읽습니다. 자 그래서 서양 미술사를 택해서 서양 미술의 흐름을 살펴본 것은 좋은 결정이었다라고 해서 자 지금 이 사람은 뭘 고려했어 어찌됐건 간에 막 알아가기 시작한 시점에서 학술적인 지식이 좀 덜 필요한 것을 찾으려고 했겠죠. 자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저자는 미술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설명했답니다.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설명했는데 자 저자는 서론에서 미술이라는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미술가들이 있을 뿐이다 라고 밝히면서 미술가와 미술작품에 주목하여 미술사를 이해하려는 자신의 관점을 설명했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미술사라고 하는 건 실제로는 뭔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사실은 예술작품을 만든 사람이랑 예술가만 있을 뿐인데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은 누군가가 예술사라고 해서 이제 막 이렇게 정리를 해놨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매몰되지 말고 뭘 봐라 작가란 작품만 봐라 라고 하는 게 지금 관점이겠죠. 자 그래서 저자는 27장에서도 해당 구조를 들어서 자신의 관점을 다시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27장의 내용을 뭐 했어? 지금 이 사람이 읽으면서 서론의 내용이랑 비교하며 읽었지. 그러면서 뭘 찾아냈어? 지금 저자의 관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책의 제목을 처음 접했을 때는 이 책이 유럽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자 이게 뭐야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배경 지식이죠. 자, 하지만 책의 본문을 읽기 전에 목차를 살펴보니 총 28장으로 구성된 이 책이 유럽 외의 지역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건 읽고 나서 이제 수정한 겁니다. 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유럽만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기존에 이제 예상하고 있었는데 아, 미안합니다. 기존 배경 지식이 아닙니다. 제목을 보고 든 생각이죠. 자 그래서 제목을 보고 든 생각이고 지금 이렇게 알 수 있었다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목을 통해서 이제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을 수정한 겁니다. 맞죠? 했던 생각 수정했고요. 자 다음 1에서 7장에서는 아메리카, 그 다음에 이집트, 중국 등의 미술도 설명하고 있었고 8에서 28장에는 6세기 이후 유럽 미술에서부터 20세기 미국의 실험적 미술까지 다루고 있었답니다. 이게 그 뭐지? 딱 대학교에서 미술사와 관련된 수업 듣잖아. 딱 요 순서로 배웁니다.
재밌어요. 나중에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이처럼 책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전부터 관심을 두고 있었던 유럽의 르네상스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읽은 후, 자, 지금 순서대로 읽었어? 아니죠. 순서대로 안 읽었습니다. 자, 지금 르네상스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읽은 후 나머지 부분을 읽는 방식으로, 지금 내가 이렇게 적어주는 거 여러분들이 예전에 읽었던 국어 교과서에 다 있는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읽기와 관련해가지고 왜 읽기라고 하는 활동은 이 책과의 소통 활동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왜 읽기 전에 할 수 있는 활동, 읽으면서 할 수 있는 활동, 읽고 나서 할 수 있는 활동, 보통 독서론에 담겨 있는 게 그런 단원들의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서양 미술사는 자료가 풍부하고 해설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서 저자가 해설한 내용을 저자의 관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충분히 만족스러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설한 내용을 저자의 관점에 따라서 받아들였답니다. 충분히 만족스러웠대요.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책을 읽고 나서 추가적인 정보는 찾았어, 안 찾았어? 안 찾았습니다. 맞죠? 물론 분량이 700여 쪽에 달하는 점은 부담스러웠지만 하루하루 적당, 와씨 엄청 두껍네. 적당한 분량을 읽도록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읽다 보면 이제 다 읽었을 만큼 책의 내용이 흥미로웠다라고 되어 있죠. 자, 봅시다. 자, 이 학생이 책을 선정할 때, 선정이야, 맞죠? 고려한 사항 중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 뭐였습니까? 자신의 지식 수준이었죠. 맞죠? 왜? 나는 뭐가 없어서 지식이 부족하던 차에라고 되어 있잖아. 자, 그래서 지금 지식이 부족하던 차에 나와 같은 독자, 그러니까 지식이 부족한 독자도 읽을 수 있다고 알려진 책을 골랐다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지식 수준에 비춰서 적절한 책인가를 고려했겠죠. 자, 다음 2번. 윗글에 나타난 독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책에서 내용상 관련된 부분을 비교하며 읽는다. 내용상 관련된 부분 비교하며 읽었지. 아까 서론에서 나왔던 내용 뒤에 가서 다시 비교하면서 읽었다며. 맞죠? 그러면서 작가의 생각이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내가 더 잘 알 수 있었다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책의 목차를 통해서 책의 구성을 파악하고, 맞지? 목차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자신의 경험과 저자의 경험을 연관지어 읽는다. 안 나와 있었죠. 저자의 경험은 안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도 안 나와 있긴 합니다. 그렇죠? 자, 다음 책의 분량을 고려하여 독서 계획을 세워서 읽었다. 그치? 700쪽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씩 나눠서 읽었다네. 그렇죠? 나눠서 읽은 거. 자, 다음 자신의 관심에 따라서 읽을 순서를 정하여 읽는다. 맞죠? 뭐부터 읽었어? 중간부터 읽었습니다. 그렇죠? 순서대로 안 읽은 거.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학교에서 배웠던 요런 그 독서와 관련된 단원들 있죠. 거기서 했던 것들 이제 좀 머릿속에 시험 치고 나서 다 까먹는 게 아니라 좀 머릿속에 기억해 두잖아요. 근데 적용해서 읽으면 사실은 더 빨리 풀 수 있긴 합니다. 알겠죠? 왜냐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좀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냥 막 독해해가지고 풀고 하면은 아무래도 시간은 조금 더 걸릴 테니까. 독서로는 여러분들 어찌됐건 간에 시간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정신 차리고 있는 거 맞죠? 잠깐만. 자, 그래서 그 독서로는 시간 줄이는 게 핵심인데 여러분들 이번에 수능 아직 안 풀어봤다 그랬죠? 엄매도 안 풀어봤어요. 나도 이번에 엄매 뭐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르겠는데 9월달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9월달 엄매 엄청 어려웠던 거야. 혹시 들었나요? 들은 적 없어? 9월달이 화작이랑 엄매랑 1컷이 5점인가 차이 났던 걸로 알고 있거든. 4.5점. 그게 뭐냐면 엄매로 그냥 사람을 죽여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학원에 있는 모 학생도 엄매 다 풀고 나니까 시간 25분 걸렸다는 얘기 막 하고 막 그랬었단 말이야. 이제 엄매가 갈수록 사람을 좀 말해야지 미치게 만들어요. 이제 여러분들 엄매 마지막 과목 아니야. 그렇지? 여러분들 치고 나면 이제 엄매는 없어지는데, 그렇죠? 고이고 고여가지고 이제 이 사람 미치게 만든 게 뭐 몰라서 틀리고 이런 게 아니라요. 시간을 미치도록 오래 걸리게 만드는 거야. 격조사 보조사 알죠, 여러분들? 격조사랑 보조사 나눠가지고 그거 조합되어 있는 거 개수 찾으라고 하는데 막 조사가 한 문장에 10몇 개가 쓰여 있나? 그거 해가지고 이 순서가 격조사 보조사 보조사인지 보조사 격조사 보조사인지 보조사 보조사 격조사인지 진짜야. 나중에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이거 읽고 나면 절대 못 풀어. 맞죠? 그래서 문제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이제 좀 풀면서 좀 더럽다는 생각이 좀 들죠. 네.
하여튼 언백 플러스 선택 과목 플러스 독서론까지 해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우리가 좀 정해져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이 사실은 언백가 갈수록 난이도가 어려워지면 독서론에서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방금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어찌됐건 학교에서 교과에서 배웠던 것들이 좀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다. 그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자, 윗글을 쓴 학생에게 기억과 관련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이 뭡니까? 아, 요거네요. 자료가 풍부하고 해설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서 저자의 관점을 그냥 받아들였고 새로운 정보는 안 찾았어. 맞죠? 자, 봅시다. 보기는 예술 분야의 책을 읽을 때 책이 담긴 저자의 해설 외에도 뭘 해야 되는데 다양한 해설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되는데 얘 그 염두에서 안 했어. 안 했네. 맞죠? 자, 저자의 해설에도 저자가 속한 시대의 사회 문화적 환경에서 비롯된 영향이 반영되기 마련이랍니다. 자, 그렇죠? 이 책을 몇 년도에 썼는지에 따라서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어. 왜? 시대가 가면 갈수록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니까. 그렇죠? 자, 저자가 속한 시대의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비롯된 영향이 반영되기 마련이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독자는 책의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책의 내용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비판적 읽기네. 그렇죠? 자, 그래서 기억과 관련하여 보기에서 전한 내용으로 적절한 거 찾으라네? 그러면 조언 찾으면 되겠네. 자식이 비판적으로 읽어야 된다. 어디에 있어? 자의적 기준 정리하기보다는 저자의 관점 아니잖아. 1번 아니네요. 그렇죠? 자, 다음 2번 책이 유발한 사회문화적 환경 영향을 파악하기보다는 아니지. 보다는 책에 대한 다양한 해설을 찾아보는 게 좋겠어. 아니죠. 자, 다음 책에 대한 다양한 해설도 다양한 해설이지만 이 문화적 영향도 다양하게 찾아봐야죠. 자, 다음 다양한 분야를 균형 있게 다룬 책보다는 하나의 분야를 집중적으로 아니지 다른 거 여러 개 읽으라고 했는데. 그렇죠? 자, 다음 책의 내용을 자신의 취향에 따라 골라 읽기보다는 전문가인 저자가 전문가이냐 아니냐는 안 중요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구성한 방식대로도 아니지. 그렇죠? 자, 그 다음 책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관점을 바탕으로 관점을 판단하면 이게 좋겠다. 그렇죠? 되네요. 자, 정리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13일차, 14일차 숙제고요. 다음 주 토요일날 13일차, 일요일날 14일차 될 겁니다. 알겠죠? 읽어 보세요.